전 세계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꿈의 정점이 아닐까요? 하지만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축구에 완전히 몰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공을 한 번도 차지 않고도 대형 계약, 인기, 비싼 차, 슈퍼모델들과의 삶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위대한 사기꾼의 재능입니다. 그 재능으로 축구 세계에서 무려 15해 동안 경력을 쌓을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브라질의 카를로스 카이저, 축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축구 선수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80년대와 90년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이곳은 특별한 장소였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유쾌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해변, 디스코, 나이트클럽, 그리고 물론 축구까지 모든 것이 축구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베토, 호마리우, 카를로스, 알베르토, 히카르도 호샤는 그 시대의 진정한 슈퍼스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축구의 정신이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왔습니다. 모두가 뛰어났습니다. 선수들의 창의성과 기술적인 능력은 그야말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죠. 우리는 이를 징가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질의 징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춤에 가까운 독특한 움직임입니다. 그 뿌리는 과거 노예제 시절에 탄생한 전투 예술인 카포에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기, 화려한 페인트, 그리고 공을 다루는 묘기는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구 예술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 리우에서 축구 선수들은 예술가나 음악가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최고의 여자들, 화려한 자동차, 그리고 호화로운 집들까지.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카를로스 에니키 하포사, 더 잘 알려진 이름으로 카를로스 카이저. 카를로스는 1963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문제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이저의 축구 이야기는 1972년 그가 보타포구 아카데미에 입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곧 드러난 사실은 축구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를로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로 굳게 결심했지만 치열한 훈련은 그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여전히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축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모두가 축구를 이상화했습니다. 제 별명은 카이저였습니다. 카이저라는 이유는 다른 선수들이 저를 독일 선수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카이저는 황제를 의미하며 베켄바우어는 바로 제가 닮았다고 했던 인물이었죠. 베켄바우어. 맞아요. 카이저라는 이름의 맥주가 있었는데 커다란 둥근 병이 특징이었죠. 카를로스는 그 병과 닮아 보였고 그래서 그 별명이 생긴 겁니다. 카이저의 전략은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항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청소년 팀 시절, 처음에는 보타포구에서, 그 다음에는 플라멩구에서 그는 축구의 또 다른 면을 경험했습니다. 스타들과의 파티, 다른 선수들과의 교류, 그리고 여자들을 유혹하는 생활이었죠. 당시 브라질의 축구 세계는 네 편으로 나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를로스는 빠르게 당시의 스타였던 카를로스 알베르토 토로스와 히카르두 호샤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깊은 신뢰를 쌓았고 그 결과 선수들은 기꺼이 그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는 마치 진짜 배우 같았습니다. 유행하는 안경을 쓰고 머리 모양을 신경 쓰며 다녔죠. 카이저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특정 클럽과 계약을 맺으면 그는 구단 관계자들에게 카를로스 카이저의 독특한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이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선수들의 의견은 매우 신뢰를 받았고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이력서는 모두 종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는 실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통 테스트 없이 바로 이루어졌죠. 그는 구단에 도착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팀은 1979년에 멕시코 축구 클럽인 푸에블라였습니다. 카를로스 카이저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코파카바나 해변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그는 각 클럽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사귀며 자신이 가진 인상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축구 이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교묘해서 이제는 아무도 이 남자를 위해 누가 보증을 섰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구상 최고의 선수처럼 보였지만 사실 축구와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클럽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가 공이 둥글다는 사실조차 알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Profissional, né? 브라질 선수가 훈련장에 도착하면 그는 먼저 감독에게 자신이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떠오르는 스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체육관에서만 체력을 키우고 공과는 결코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왼쪽으로 날아가고 카를로스는 오른쪽으로 뛰고 공은 오른쪽으로 가고 카를로스는 왼쪽으로 달립니다. 그는 마치 피를 두려워하는 의사 같았습니다. 카를로스 카이저는 부상을 절묘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건 항상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스프린트를 뛰고 나면 카를로스는 이미 허벅지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MRI 같은 것이 없었기에 모두가 카이저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카를로스는 의사들 사이에 유용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공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체육관에서만 운동할 수 있다는 의료 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과 계약을 맺고 선불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기대하지 않았고 그것은 보너스처럼 여겼습니다. 만약 내가 클럽에서 3달에서 4달을 보내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Eu era um craque. 언젠가 클럽의 경영진은 카이저의 부상에 너무 실망해서 무당을 불렀지만 카이저는 그에게 검은 마법조차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돈을 주었습니다. 무당은 클럽의 경영진에게 자신이 무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청소년 팀 선수들에게 훈련 중에 그의 다리를 맞게 하여 부상을 시뮬레이션하게 했고 클럽의 주인이 근처에 있을 때 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 돈을 주었습니다. 카이저는 정말 대단한 악당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를 믿었어요. 그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였어요. 카를로스는 탈의실에서 매우 능숙하게 연기를 했어요. 어느 날 팀 모두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카이저의 스포츠 가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카이저는 커다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받았어요. 몇 마디 프랑스어로 말을 한 후 그는 조용히 해. 방금 프랑스에서 전화가 왔어. 계약을 제안했어. 바르셀로나 회장이야. 라고 말했어요. 아마 카이저는 바르셀로나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카이저는 상대방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후 감독에게 정보를 전하러 탈의실을 나갔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당황하지 않고 카이저의 전화를 들었어요. 곧 카를로스가 모두를 속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전화기는 가짜였어요. E cada lugar que ele ia, 카를로스는 형편없는 축구 선수였어요. 이를 깨닫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는 한 경기도 뛰지 않았어요. 중앙 공격수는 골을 자칫 넣거나 최소한 어시스트를 해야 해요. 하지만 중앙 공격수는 가장 쉽게 경기를 피하고 숨어버릴 수 있어요. 패스가 잘못 온 척할 수도 있죠. 바로 그 이유로 카이저는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카이저의 좌우명은 인생은 마케팅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인터넷이 없었고 축구 스카우트들은 신문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카를로스 카이저의 친구이자 기자들이 그의 성공과 가능성에 대한 허위 기사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스카우트들은 그 미끼에 걸려들었죠. 클럽들은 그와 단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푸에블로에서 한 해를 보낸 후 카를로스는 보타포그로 돌아와 2시즌을 보냈어요. 멕시코 클럽에서는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어요. 놀라운 점은 카이저와 함께 필드에 나섰던 사람들이 진정한 축구 천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만큼이나 큰 스타들이었죠. 지코, 베베토, 주니오르, 호마리우. 이 선수들과 함께 뛰려면 정말 대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가 있었지만 그건 카이저가 아니라 바로 레나타 가우쇼였어요. 가우쇼는 유럽이 결코 알지 못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호날두와 메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선수였죠. 가우쇼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월드컵에서도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브라질의 진고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자주 텔레비전 쇼에 출연했죠. 그리고 당연히 여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우쇼는 그런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는 진정한 심장 도둑이었어요. Tô vendo aquele tumulto. 어느 날 나는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팬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레나토 가우쇼가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더 가까이 가서 누구에게서 사인받고 있는지 봤죠. 바로 카를로스 카이저였어요. 모두 그를 레나토 가우쇼로 착각했죠. Kaiser. 카이저는 모든 면에서 레나토를 따라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했죠. 그리고 다른 클럽들에는 가우쇼의 골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내며 그것을 자신의 골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그것들이 자신이 넣은 골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자들은 이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축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e o meu reinado começou. 내 삶은 1983년에 멋지게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레나토를 따라하게 되었죠. 저는 그의 복제인이 되었어요. 한 번은 돈 때문에 할머니와 잤어요.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침대 가우초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죠. Eu mesmo tinha problema. 제가 결혼했을 때 아내는 집에서 계속 저에게 큰 소리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제가 여기저기서 여러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지만 그건 저가 아니라 카이저였어요. Eu tava concentrado. Era o Kais. 어느 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카이저는 또 다른 비밀 파티에 가고 싶었어요. 경비원이 입구에서 그를 막았죠. 그때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레나토 가우초야. 경비원은 바로 사과하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진짜 레나토가 나타났어요. Entendeu? Isso me vangloriou. 저는 그 가게 주인이 저를 초대했다고 말했어요. 친구 몇 명과 함께 있었죠. 경비원이 저에게 넌 누구냐? 고 물었어요. 저는 나는 레나토 가우쇼야 라고 대답했죠. 경비원이 저를 보고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 레나토는 이미 안에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좀 보게 해줘 라고 했고 들어가서 카이저가 어떤 여자와 함께 테이블에서 키스하는 걸 봤어요. 카이저는 저를 보고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1983년에 카이저는 플라멩고의 선수로 합류했어요. 그 팀은 그 당시 상승세였죠. 그는 그 팀에서 3시즌 동안이나 뛰었어요. 거기서 그는 다시 한번 창의력을 발휘했어요. 몇몇 친척들을 묻어두고 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간을 요구했죠. 당연히 그런 일들은 경기 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카이저는 프랑스에서 제안을 받게 되죠. 코르시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중해에 숨겨진 조용한 구석이었죠. 멋진 풍경과 조금의 축구. 당시 리그 2에 있던 아약시오가 카를로스 카이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 브라질 선수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큰 화제를 일으켰죠. 팬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지역 축구의 희망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 했어요. 카를로스는 또 한 번 빠져나갔어요. 몇 개의 공을 차서 팬들에게 보냈고 그 사이에 클럽 엠블럼을 입술로 키스했죠. 모두들 만족했어요. 그 당시 코르시카에서는 분리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죠. 섬은 본토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곳의 모든 것은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카이저는 빨리 깨달았어요. 클럽의 감독들과 친해지는 것이 선수들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약시오의 부사장인 미셸 만치니는 코르시카의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는 카를로스 카이저를 보호하게 되었죠. 만치니는 카이저를 클럽에 좋은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인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는 브라질 사람이었고 그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88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카를로스 카이저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방고라는 축구 클럽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 브라질에서 상위권 클럽은 아니었지만 이 클럽은 카스토르 드 안드라데, 리오데자네이루 여든과 9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갱스터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닥터 카스토르라고 불리던 그는 당시 피파 회장이었던 자오 아벨란샤의 친구였어요. 카스토르는 카니발을 좋아했고 삼보 학교도 운영했지만 그의 주요 수입원은 조구 디비쇼라는 불법 복권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권이었죠. 누구나 거리에서 복권을 살 수 있었지만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이 복권은 카스토르에게 막대한 돈을 안겨주었죠. 닥터 카스토르는 축구를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지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한 경기 후 그는 판정되지 않은 페널티를 심판과 논의하려 했고 그 심판을 총을 주머니에 넣고 경기장에서 쫓아갔어요. 카스토르가 있을 때 방구에서 뛰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축구 선수들은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죠. Lateral esquerdo da seleção de 70 até. 어느 날 국가대표 선수인 마르코 안토니오가 부상을 당해 경기에 나설 수 없었어요. 카스토르는 훈련장에 나타나서 리볼버를 꺼내 마르코의 다리 옆에 총을 쐈죠. 마르코는 20km를 뛰어 도망갔고 카스토르는 외쳤어요. 봐, 그는 괜찮아. 경기에 나갈 수 있어. Tranquilamente. 카를로스 카이저는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속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공했죠. 그들은 빠르게 친해졌어요. 카를로스는 방구의 홍보 담당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카이저는 한 가지를 누구보다 잘했어요. 그는 관중석을 여자들로 가득 채웠죠. 어느 날 그는 버스를 타고 경기에 갔고 여자들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는 여자들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밤에는 카이저가 진정한 왕처럼 보였죠. 그는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축구 선수라고 모두에게 말했어요. 그의 대표적인 문구는 다음 골은 너에게 바칠게 였어요. 그런 어느 밤 클럽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계는 새벽 4시였죠. 전화는 방구의 감독이었고 카이저에게 요청이 있었어요. 카이저는 평소처럼 우연히 만난 여인과 즐기고 있었어요. 바텐더는 카이저에게 전화를 건네줬죠. 카스토르가 내일 너를 경기장에서 보고 싶어해. 만약 너가 나가지 않으면 그가 너를 쏴버릴 거야. 카를로스는 아침이 다 되어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때 모든 축구 선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긴장이 점점 커졌어요. 그는 탈의실에 들어가 마지못해 유니폼을 입었어요.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날은 카이저의 데뷔전이었죠. 방구는 경기 시작부터 형편없이 밀렸고 곧 이과제로 2골을 뒤지고 있었어요. 카스토르는 무전기로 벤치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카이저를 출전시킬 시간이라고요. 카를로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경기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었고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역시 죽을 거였죠.
그래서 그는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O cachorro gostava do meu jeito. 나는 몸을 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실패였어요. 그때 팬들 중 한 명이 이봐 긴 머리의 개새끼 라고 외쳤어요. 그게 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죠. 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물론 나는 바로 퇴장당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카이저는 가장 먼저 타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곧 카스토르가 오면 자신을 쏴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카스토르가 타르실에 들어와서 카를로스에게 다가가자 총을 꺼내 들었죠. 하지만 카이저는 그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총알이 제 이마에 박히기 전에 제 행동을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팬들이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피아나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계약은 2주에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떠날 겁니다. 그러자 카스토르는 넓게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카이저, 너는 내 친구야. 계약을 연장할 거야. 얘들아, 그의 급여 2배로 늘려줘. 타르실에 있던 다른 선수들은 카이저를 그냥 미워하게 되었죠. 그 후 카이저는 브라질의 주요 클럽들인 플루미넨시, 바스코 다 가마, 팔메이라스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카를로스는 잠시 미국으로 가서 엘파소 패트리어스 클럽에서 뛰기도 했죠. 그리고 잠깐 다시 코르시카의 아작시오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클럽의 감독과 관리자들은 그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이 바보가 되어 가짜 축구 선수와 계약을 했다고 인정하겠어요? 카를로스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죠. 그에게 필요한 건 비디오 테이프, 종이로 된 이력서, 유명한 친구들의 신뢰할 만한 추천서뿐이었어요. Isso é porque eu falava com ele até evitava.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동안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나는 그가 공을 잘 다루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약 누군가가 카이저에 대해 물으면 나는 항상 그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Feliz até emocionado. 카스터드 안드라도는 리우에서 유일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에밀 페레이라라는 또 다른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지하 카지노를 운영하며 자신의 돈을 세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축구에 투자되었고 페레이라는 축구클럽 베타포가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카스토르를 따라 했습니다. 에밀 박사는 작은 키에 재미있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발기부전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브라질에서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밀 페레이라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음경 수술을 포함한 보철 장기 수술이 흔했습니다. 에밀 박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수성기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Usava uma calça de tergal. 에밀 페레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얻은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헐렁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보철물의 특징 중 하나는 영구적인 발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Viu fazer questão de mostrar. 어느 날 에밀은 기자회견에 왔고 보타포가의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밀 박사에게 팀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서랍을 봤지만 거기에는 위기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서랍을 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진짜 위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바지를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기계식 수탈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카이저는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카를로스 카이저는 1988년부터 보타포고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훌륭한 포주가 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팀 전체, 더 중요한 것은 구단주에게 여자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축구 선수와 하룻밤을 보낼 준비가 된 여자들을 찾아내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카를로스는 여자들을 선수들이 묵는 호텔로 데려와 진짜 낭요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카이저는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카이저는 에밀 박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구했습니다. 매번 거친 밤을 보낸 후 에밀 페레이라는 카이저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Tanto que meu sonho desde pequeno não era conhecer a 섹스는 제 취미입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디즈니랜드를 꿈꾸며 미키마우스를 보죠. 전 안 그래요. 차라리 그의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그녀와 좋은 시간 보내세요. não me diz nada. 카를로스의 축구 경력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카이저는 점점 더 자주 지역 축구 토크쇼에 출연하며 코르시카에서 보낸 시절에 대한 추억을 기꺼이 나누었다. 기자들에게 그것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브라질 축구 선수가 프랑스에 오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카이저는 자신의 유니폼을 자랑하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자신이 실제로 아작쇼의 선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인 아이디 카드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não era ídolo de nada, eu era ídolo 저는 한 브라질 사람인 파비오 보로사 씨의 추천으로 코르시카에 갔습니다. nunca. 거짓말입니다. 카이저는 결코 코르시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코르시카는 모두가 믿었던 거대한 속임수였습니다. 클럽 유니폼은 리오의 일반 시장에서 구입되었고 사진은 도시의 한 공공 축구장에서 찍혔으며 그가 아작쇼의 축구 선수였다는 등록 아이디 카드, 즉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집에 있는 책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는 그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른 클럽에 들어갈 때 사용한 문서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카를로스는 코르시카에 대한 질문을 피하며 그곳에는 마피아가 많아서 더 이상 말하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를 보호했다는 클럽 부사장 미셸 만치니는 사실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물론 코르시카 마피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를로스 카이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나머지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Se orgulhoso, não mostraria pro mundo a minha toca. 저는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10살 때 저는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간경변으로 돌아가셨으며 몸무게는 200kg이었습니다. 저는 이모들에 의해 자랐고 그들은 아주 나이가 많았으며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축구 선수가 되어 집에 돈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제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를로스 엔리케, 사람. 카를로스 카이저, 허구의 인물. 카를로스 카이저는 오직 레나토 가우쇼가 있었기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제 어머니는 레나토 가우쇼가 저에게 준 것의 3분의 1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Aí eu tinha que, no mínimo, levar pouco futebol a sério para trazer dinheiro para casa, para essas duas senhoras não passarem. 카이저는 자신의 삶을 한계를 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 속에서 그는 누구나 될 수 있었습니다. 포주에서 알폰소 파티 주최자에서 리우데자네이루의 가장 위험한 갱스터의 총애를 받는 인물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축구 세계에서 위대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레나토 가우쇼, 자신의 세대에서 최고의 브라질 축구 선수 중 한 명은 카이저를 축구를 한 적이 없는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경력은 거의 15년 동안 이어졌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리우의 4개의 주요 클럽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력 내내 축구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카이저는 50대 후반이고 여성들을 위한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